한국어 브런치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김희진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해법 중국어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브런치 세미나에 와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영광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께 제가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따자 또 싱쿨러. 제가 중국어로 수고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는데 스스로에게 나에게 수고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중국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가 중국어 한마디 배울 겸 나에게 중국어로 수고하셨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싱쿨러.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지금 실시간으로 440명 정도가 들어오셨는데요. 여기 실시간에 모여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잖아요.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서로 수고했다고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쿨러. 네,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싱콜라 아니고 싱쿨러인 거 다들 아시죠? 자, 제가 앞서서 이벤트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사전 예약 신청하시고 출석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저한테 Do you speak English?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Oh, yes, I do 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노력과 시간과 돈이 필요로 하는 이 외국어를 굳이 우리가 번역기가 알아서 해주는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하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계와 일자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 말이 옛날에는 이동수단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생기면서 말은 더 이상 이동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하는 일자리가 이 기계가 대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당연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MIT에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1940년도에 있었던 일자리와 2018년도에 있었던 일자리를 비교를 해봤더니 2018년도에 새로운 일자리가 64%나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단순 노동의 일자리가 아닌 사람의 숙련도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창의성이 있는 이러한 일자리가 생길 거고요. 기계는 할 수 없는 공감과 교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작년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죠? 오스카에서 무려 사관왕을 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이 영화의 번역 역시, 자막 역시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번역을 했던 달시 파켓에게 인터뷰를 해봤더니 이 기생충 영화를 번역을 할 때 느낌, 감정을 자막에 스며들게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낌 맞게, 감정 맞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기계보다는 사람이 더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한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이 뉘앙스는 우리나라 말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아이고라는 말 아시죠? 우리 할머니가 손자를 만났을 때 반가울 때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게 할 때는 반가움의 표시고요. 어제 가르쳐줬던 수학 문제 오늘 우리 아이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님?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이처럼 이 아이고는 기쁠 때도 아이고 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아이고 합니다. 이 아이고라는 문자, 단어만으로는 AI가 번역하기는 힘들겠죠. 자, 이러한 뉘앙스는요, 굉장한 섬세한,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사람만이 그 섬세하고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어떤 기분이구나, 어떤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계가 발달하더라도 느낌, 감정, 뉘앙스, 소통하는 것들은 사람이 더 잘할 수밖에 없겠죠. 자,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위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언어와의 관계에 있어서 외국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사람의 문화를 존중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제서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동료가 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정보 전달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 언어를 정보 전달로만 기능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파파고라든지 AI 기술을 이용한 번역기가 훨씬 사람보다 빨리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언어라는 것은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갔었을 때 우리나라 말을 해서 나한테 말을 건네주면 어때요? 굉장히 반갑죠?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로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도 반가운데 아직은 좀 서툴지만 우리나라 말로 막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도 어때요? 너무 고맙고 너무 반가워요. 이처럼 이 언어라는 것은 정체성을 나타내게 되고요. 사람과 사람이 더 유대관계를 밀접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군가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반드시 익히게 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언어를 배움으로 인해서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이 문화는 새로운 다른 세계를 접하는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계가 발달하더라도 우리는 정체성,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어는 필요로 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비대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학부모님과 저와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그죠?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은 대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너무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는데 이 비대면 역시 연결을 하고 싶고 대면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구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어머, 이 온라인의 세계가 굉장히 연결고리가 강력하다라는 걸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 531명 어머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학부모님들과 제가 이 시간에
531명과 함께 저와 소통을 하고 저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머님들이 직접 여기 오지 않고 어머님 댁에서 또는 어머님 회사에서 저와 이렇게 만나게 되었죠. 이게 바로 온라인인데요. 자, 이 온라인은요, 서울과 부산을 연결을 하든, 서울과 상하이를 연결을 하든, 서울과 뉴욕을 연결을 하든, 똑같이 별 차이 없이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이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 느껴지시죠? 자, 이처럼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는 공동체로 묶여지고 세계화가 된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공동체 세계화 속에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국제적인 이해가 필요한 인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온라인상에서는 우리 아이가 외국어를 하게 된다면 이 온라인상의 세계 무대가 곧 우리 아이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무리 기계가 발달하더라도 우리 사람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반드시 외국어는 필요로 하는 과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외국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외국어 배우면 좋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영어입니다. 그죠? 영어라고 다들 생각하셨죠? 자, 영어인데요. 영어는 다른 나라에 갔을 때도 많이 소통하는 외국어이기도 하고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내신 성적을 위해서도 필요하는 그러한 외국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영어는 반드시 배워야 하고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 아이는 하나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 더 외국어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영어를 잘하고 다음으로 도전을 하는 외국어라면 어떤 외국어를 생각을 하시나요?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요, 아시아에서 이렇게 북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동쪽에서 한반도 이렇게 있는데요. 위치를 보니까 아래에는 일본이 있어요. 그죠? 일본이 있고, 위에는 북한이 있고, 또 여기에는 중국이 있어요. 그죠? 중국이 있어요. 중국. 자,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인데 중국의 수도는 어디죠? 네, 베이징입니다. 자, 베이징인데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 서울이랑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까운 곳이 있어요. 그죠? 여기. 여기는 굉장히 가까워 보여요. 그죠? 여기는 중국의 산동성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산동성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도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다들 아시는 곳이에요, 어머님. 자, 어머님, 양꼬치엔 뭐예요? 양꼬치엔? 양꼬치엔? 그죠? 칭다오예요, 칭다오. 칭다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아버님들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님들, 우리 중국집 가면 이거 마시려고 꼭 탕수육 시켜요. 그죠? 뭐 시켜요? 자, 연태고량주. 자, 옌타인데요. 자,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워 보이기도 하죠. 자, 서울에서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여행도 많이 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와 중국은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대손손 중국과 계속 부딪히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힌다면 피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어로 소통을 할 수 있고 중국어로 경제를 얘기하고 중국어로 정치를 얘기할 수 있는 중국어를 잘 아는 중국을 잘 아는 중국 인재가 반드시 우리나라에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중국어에 한 가지 더 언어를 배웠으면 하는 게 저의 추천입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도 아마 동의하신다고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처럼 중국과 우리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또 북한과의 어떠한 이슈가 생길 때 정치 외교적으로 중국과 또 논의를 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잘 아는 인재가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세계에서 우리가 중국과 또 많은 무역을 하고 있고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시아권이고요. 같은 한자 문화권에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동질감을 가지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자, 한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한류라는 말 역시 중국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중국도 역시 한류, 우리나라와 가깝고 우리나라와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처럼 우리나라와 지리학적으로 해서 중국은 반드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나라, 중국어는 할 줄 알아야 되는 언어라는 거 우리 어머님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하시면은 지금 중국어 꼭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아이가 엄마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자, 기다리셨죠? 네,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제 몸풀기 퀴즈가 끝났고 드디어 두 번째 퀴즈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퀴즈인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보니까 이렇게 중국 국기가 그려져 있죠. 뭔가 예상이 됩니다. 그죠? 자, 퀴즈를 풀어봤더니 정답은 없어요. 그죠, 어머님? 정답은 없어요. 랜덤으로 추첨해요.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자, 퀴즈 나갑니다. 중국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자,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적어주십시오.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어머님들 오성홍기가 있으니까 오성홍기. 또 중국 하면은 우리 어머님들 뭐가 생각나요? 중국인. 중국에 가보신 어머님들은 또 생각나는 단어들, 생각나는 생각나는 뭐 이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인구. 맞아요.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죠? 자, 쭉쭉 올라가요. 붉은색, 빨강, 만리장성. 네, 칭따오. 판다. 예, 판다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칭따오. 어머니, 아까 보셨던 칭따오. 자, 그것도 있고요. 한족. 사람이 많다. 여러 소수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네, 좋습니다. 마라탕. 마라탕 너무 맛있죠? 베이징, 기술, 탁구도 있네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중국 하면 이러한 것들이 생각나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중국이랑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퀴즈를 내왔는데요. 중국인 하면 혹시 이런 단어 어머님들 아시나요? 만만디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말로는 천천히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중국에 이 만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칭만용 천천히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처럼 중국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여유롭고 느긋하고 천천히 가는 그러한 민족인 것 같은데요. 중국 사람들이 늘 만만딜까요? 늘 만만디가 아닙니다. 어떨 때 만만디가 아니냐면요. 중국 사람들은 뭔가 내가 이걸 놓쳤을 때 뒤처질 것 같다. 내 이익이 놓칠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누구보다도 빠르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사람들의 중국을 살펴보면은 초고속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신문 자료를 통해서도 중국이 계속 성장하고 뭔가 질주를 하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께서도 느껴지실 겁니다. 이러한 기술 중에서도 아까 보셨던 4차 산업 기술에 있어서는 중국이 누구보다도 빨리 도약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4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 3개가 있습니다. BA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B는 어디냐면요. 바로 바이두라는 곳입니다. 바이두는 중국의 구글이라고 해서 검색하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지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그 많은 인구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지도가 있으니까 자율주행하는 인공지능으로 자동차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A는 어딜까요? A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예상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마윈도 제가 보여드렸죠?
네,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보다 우리 어머님들은 뭐가 더 친숙해요? 타오바오, 그죠? 타오바오 더 친숙합니다, 그죠? 직구하셨나요? 11월 11일 날? 자, 바로 지난달인 11월 11일은 광군절로 중국의 최대 쇼핑할 수 있는 날인데요. 이 알리바바에서는 매년 매출의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알리바바는 정말 4차 산업에서 정말 다양한 기술들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T는 어딜까요? T는? 네,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는 지금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찾지 못하고 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여행을 못 가고 있고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 혹시 결제를 할 때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결제하는 거 보셨어요? QR코드로? 네, 그 QR코드 중에 하나인 텐센트에서 만든 위챗페이가 있습니다. 이 위챗페이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친구가 있다면 메신저는 QQ라고 하는 메신저를 사용합니다. 또한 QQR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 텐센트는 IT로 세계, 아시아에서 굉장히 거대한 회사로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BAT라고 하는 세계의 회사가 중국을 이끌고 있고 4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굉장히 이슈화가 되셨죠. 바로 화웨이라는 회사인데요. 5G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겠다라는 야망을 가지고 지금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라는 회사 역시 모바일 강국인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2020년 상반기에는 스마트폰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중국은 4차 산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4차 산업을 도약하고 4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니콘 기업들도 중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유니콘 기업 1위인 바이트댄스는 우리 10대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2위는요, 디디추싱이라는 또 중국 회사인데요. 이 중국 회사는 차량을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이처럼 신규 회사들도 이렇게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재래시장을 가서도 이렇게 QR코드로 계산을 하는 지갑이 없는 현금을 내지 않는 핀테크가 세계에서 가장 생활화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수성가가 94%로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한데요. 4차 산업혁명과 벤처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러한 자수성가형 부자가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은 세계 최고 기술로 도약하고 있기도 하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중국은 G1,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중심이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1세기에는 중국과 인도가 경제권을 잡았다면 그 다음에는 산업화로 인해 유럽 그리고 미국이 경제권을 잡았습니다. 이후에는 세계 2위를 자랑했던 일본이 경제권을 잡았다면 지금 현재는 경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를 패권을 꿈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앞으로 자라났을 때, 앞으로 인재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의 중심의 변화에 갈맞게 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보시면서 중국은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아무리 맺혀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 우리는 중국과 이해를 하고 중국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을 잘 아는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중국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어는 어떻게 배워야지 잘 배우는지 제가 비법 3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 3가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어를 배워본 적 없거나 우리 자녀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본 적이 없다면 중국어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에는 뭐가 있어요? 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발음에는 없는 성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어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어를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어머님들, 제가 중국어 단어 얘기해 볼 테니까 뭘 뜻하는지 위에 있는 번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자, 갑니다. 우롱차, 우롱차. 몇 번인 것 같아요? 그죠? 2번. 2번인 것 같아요? 2번이죠? 우롱차. 우리나라 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다음 갑니다. 신용카, 신용카. 몇 번인 것 같아요? 1번. 네, 1번. 시장, 시장. 몇 번? 3번. 도우텅, 도우텅. 4번. 자, 우리 어머님들 한 번도 중국어 안 배웠는데 어때요? 답이 술술술술 나오죠? 자, 이처럼 우리나라 말은 한자로 되어 있는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쓰는 또 한자어와 비슷한 발음을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비슷하다? 아는 단어인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자어, 그리고 중국에서 한자를 쓰게 되는데요. 중국에서 쓰는 한자와 우리나라에 쓰는 한자는 조금 다릅니다. 비 올 때 쓰는 우산, 비우자에 우산 산자를 쓰는데요. 중국어로는 위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우산 산자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보다 조금 간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태풍. 태풍. 자, 중국어는 타이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역시 중국어 한자가 좀 더 간단하게 보여진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또 많이 걱정하시는 거. 우리 아이가 한자를 배웠는데 중국어에 좀 도움이 될까요? 우리 아이는 아직 한자를 하나도 모르는데 중국어 배워도 될까요? 라고 하신다면은, 자, 먼저 한자를 배웠다 하면은 중국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 목자를 우리 아이가 알아요? 근데 중국어의 단어에 무토가 나왔어요. 무토. 자, 무토를 보니까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 무토는 뭐랑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 같아요? 그죠? 뭔가 나무랑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 같아요. 그죠? 무토는요, 목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무목을 안다면 무토 봤을 때 굉장히 반갑게 여기 나무뜻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아직 중국어를 한자를 안 배웠어요. 중국어를 먼저 배우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시토를 배웠어요. 시토. 시토는요,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이라는 뜻인데 이 돌을 배우고 한자 돌속자를 배웠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시토가 돌을 뜻한다. 시가 돌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자와 중국어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자를 먼저 배우든 아직 한자를 배우지 않았지만 중국어를 배우든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중국어를 원활하게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쉬운 것만 나오면 안 됩니다. 그죠? 중국어 쉬운 그러한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그러한 외국어는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이 소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한자가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는 소심하다라는 뜻인데요. 중국에서는 小心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조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소심하다랑 조심하다는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는 단어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우리 애인. 중국어로는 아이른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이 아이런은요, 애인과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배우자. 애인과 너무 다른 사람이죠, 어머님? 그죠? 아버님, 너무 다른 사람이죠, 그죠? 자, 이렇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도 있기 때문에 중국어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또한 발음이 우리나라 말에 기대해서 배우면 절대 안 됩니다. 중국어는 성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언어 천재도 중국어 배울 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어 발음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중국어에는 성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이 성조는 정말 성조의 높낮이에 따라서 다른 단어, 다른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배워야 되고요. 배울 때 반드시 전문가에게 배워야 됩니다. 전문가에게 코칭을 받으면서 발음을 첫 시작을 잘해야지 회화도 잘할 수가 있고 중국어도 재밌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발음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나가기 전에 퀴즈 기다리셨죠? 나갑니다. 자, 퀴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회화를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어머님들 채팅창에 또 마구마구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이 퀴즈를 낸 이유는요. 저희가 사전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관심 있는 게 회화였어요. 회화를 잘하는 게 중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고 회화를 하면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회화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어머님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이 듣고 많이 연습, 반복되는 연습, 경청, 대화, 성조 신경 쓰면서 중국인 친구를 사귀어요. 오, 좋습니다. 그죠? 쉐도잉 많이 해요. 그죠? 중국 전문가와 꾸준히 대화 연습을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 정말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준비한 게 딱 들어맞습니다. 자, 우리가 회화를 잘하려면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많이 읽고, 많이 써야 됩니다. 이걸 잘 아신다면은 하루아침에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구나. 지름길이 있는 거는 아니구나 라는 거 잘 아시겠네요. 그죠? 자,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많이가 그냥 많이가 아니에요. 그죠? 효율적으로 제대로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화가 어려운 이유는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고 입으로 표현을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이해해야 돼요? 몸으로 이해해야 돼요. 몸으로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어머님들 말씀대로 잘 해야 되는데요. 속삭이듯이 중국어를 작은 목소리로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어떻게? 큰 소리로 당연히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눈으로만 읽어요. 눈으로만. 그래도 안 되겠죠? 마음속으로 읽어요. 마음속으로. 그래도 안 됩니다. 그죠?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큰 소리로 말해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 어머님들 방법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요.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연습을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중국어를 배운 사람들이 바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입을 계속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따라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반복해서 따라 해야지 회화가 자유자재로 탁 쳤을 때 바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비법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비법은요. 중국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노출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아이들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많이 노출해 주셔야 돼요. 그죠? 자, 중국을 경험하려면 중국에 가야 됩니다. 중국에 가서 시장도 구경하고 중국에 있는 물건들도 보고 중국 상인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요. 길을 모른다 하면은 중국어로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일을 개수로 계산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저울로 계산을 해요. 자, 이렇게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는 중국을 많이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하늘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죠?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죠? 컨텐츠로 또 노출을 많이 해주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컨텐츠, 동영상이라든지 책을 많이 보여주시고 많이 듣게 해주시면 되시는데 이 컨텐츠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고려를 해서 그 수준에 맞는 컨텐츠를 보여줘야 되고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내용인지, 우리 아이가 읽어도 되는 내용인지, 봐도 되는 내용인지 우리 어머니께서 당연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책이라면 음원이 반드시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유의하시면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컨텐츠를 골라주셔야 되시는데요. 우리 컨텐츠 정말 많아요. 그죠? 정말 많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적합한 거를 고르려면 진짜 100만 시간 걸립니다. 100만 시간 걸리는데 운 좋게 잘 찾았어요. 운 좋게 잘 찾았는데 봤는데 재미있고 좋아해요. 재미있고 좋아하고 끝이면 안 되겠죠. 이게 어디까지? 학습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학습까지 이어지고 난 다음에는 학습이 꾸준히 될 수 있도록 또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이 해법 중국어에서 중국어를 배우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기 해법 중국어에 자신에게 맞는 로드맵이 설정이 되어 본인의 목표에 맞게 본인의 수준에 맞게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해법 중국어 교실에서 발음, 처음부터 공부한 애들은 발음부터 공부해야겠죠? 발음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밌는 이야기로 스토리로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우게 되고요. 우리 어머니들이 관심 많았던 그 회화도 역시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시험 HSK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법, 어휘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대상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교재와 커리큘럼이 해법 중국어에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머님들 힘들게 컨텐츠 찾기보다는 우리 해법 중국어에 오셔서 전문가에게 우리 아이의 중국어 실력 맡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올 초에 있었던 수능 중국어 역시 저희 해법 중국어 교실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해법 중국어 교실에 오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해법 중국어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생님의 코칭에 따라서 아이들이 본인이 스스로 익혀서 본인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충분한 시간인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은 지금 현재 비대면 수업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는 우리 성인 회원들까지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할 때 자기주도 학습으로 학습을 하고 선생님과 비대면 수업으로 코칭을 받으면서 중국어를 멈추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어 정말 중요한데 우리 해법 중국어 보니까 막 지금 다니고 싶다, 그죠? 자,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네이버에 해법 중국어, 유튜브에 해법 중국어 검색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런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좀 더 본격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1577-5153으로 전화 주시면 지역별에 맞게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레벨 테스트 또는 지금 방학특강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방학특강이라든지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면 여기 전화하셔서 저희 해법 중국어 교실에 꼭 방문하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레벨 테스트도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어머님 댓글 많이 다셨죠? 아메리카노, 그죠? 위에서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실시간이라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니까 저도 더 신이 나고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벤트는요, 바로 백화점 상품권 증정인데요. 이렇게 저와 함께 브런치 세미나를 신청한 다음에 입회를 하시게 되시면 3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해 드립니다. 정말 좋은 기회죠. 우리 어머님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중국어에 관심이 있다면 해법 중국어에 찾아서 한번 레벨 테스트 또는 상담, 교재도 한번 보시는 그런 시간이 꼭 되셨으면 합니다. 중국어 전문 교육의 리더인 우리 해법 중국어 교실에서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우리 아이 외국어 학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미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자, 좀 정리가 되셨나요? 저는 이번 시간이 한 번도 중국어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던 학부모님이라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셨으면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하고요. 혹시 지금 중국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아이에게 중국어를 시키고 있는 학부모님이라면 지금처럼 꾸준히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혹시 아이들이 하다가 좀 지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 시기에 왔었을 때는 우리 어머님께서 이러한 중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왜 중국 인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아이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러한 세미나가 됐었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